지금 흐름이 나한텐 중요하다. 당장 나는 제2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배당주 ETF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주식이라 그러면 내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뭔가 주가가 좀 팡팡 튀어 올라가는 거를 나는 기대를 하고,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는 건 난 싫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방송과 유튜브에서 많이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을 때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특성상 아주 자세하게 정말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ETF라고 하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하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특정 기업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지수를 만들어서 이 여러 개의 종목들의 가격,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그냥 하나의 또 주가처럼 상장해 놓은 펀드, 그게 바로 ETF, 상장지수 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다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부터 Z까지 이걸 다 사려면은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모든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하나의 지수를 상장시켜서 만든 종목, 새로운 종목, 이게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공사들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내가 항공사의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항공사들이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항공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주식을 같이 사놓게 되면은 항공사가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우리가 정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대부분 원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 원유를 정제를 해서 휘발유나 또는 석유나 이런 걸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은 정유사의 수익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ETF에서 나타난다.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어때요? 그 종목 하나하나를 다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ETF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섹터라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개 종목을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상장을 해놓은 거니까, 요게 이제 최근같이 2025년도 올해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지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나스닥이나 S&P 500 할 것 없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데, 투자하면서 어떤 위험을 느꼈느냐, 올라가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2022년도 한 해 빼고는 너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한 해를 제외하면 연속으로 15년이 올랐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역사상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도 좀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올해 초에 미국 주식이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런 어떤 갑자기 급락할 거에 대한 위험을 시장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은 갑자기 몇십 %씩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같이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혹시 하락장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약간 좀 둔감하게 경기에 반응할 수 있고 주식 하락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ETF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주식 투자에 대한 저변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죠? 1억 모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좀 위험 자산보다는 저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5,001억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돈줄남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의 이 영상들을 보면서 1억 모으기를 시도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5,001억을 모아서 댓글에 보면은 머니 트레이너님이 얘기하는 1억 모으기 하다가 속도가 나서 1억 5천이 됐어요, 2억이 됐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는 목돈 1억 2억은 모았으니까 이걸 뭔가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식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주가는 너무 높아져 있고 이거 좀 두렵고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최근에 주식 초보자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운 종목보다는 그냥 남들 하고 있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ETF를 하다 보니 최근에는 ETF가 대세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ETF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당연히 ETF라고 하는 건 물론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운용 펀드니까 아무래도 운용 보수라는 게 있어요. 뭐 0. 몇 %대긴 하지만 어쨌든 운용 보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상승장이 왔을 때는 ETF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승장이 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I다 또는 뭐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AT, 로봇 뭐 이런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간다 라고 할 때는 그런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나스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ETF는 딱 그런 것들만 우리가 담고 있는 걸 또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을 좀 폭넓게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편입이 돼 있을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은 너무 시장 전체를 담는 특성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상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나스닥이나 S&P 500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ETF가 인기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에서는 ETF가 조금 상승률이 떨어지고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횡보를 한다,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 같은 장에서는 ETF가 좀 방어적일 수는 있죠. 수익률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ETF는 시장이 막 급변하는 장에서는 순발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고 상승장에서는 종목에 투자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고 또 국내 주식도 뭐 굉장히 올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미 조금 20% 이상 올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경계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ETF를 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ETF에 입문하시고 이제 여기저기서 어떤 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국내 주식을 할까요? 미국 주식을 할까요?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최근에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왠지 미국 주식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미국 주식에 ETF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로 들으시는 게 바로 슈드라고 하는 거죠. SCHD라고 약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SCHD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기업들을 한 100개 종목을 묶어서 만든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배당 기업의 역사가 좀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최근에는 이제 성장주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그러면 삼성전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성장주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성장주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끝없이 혁신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하고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커지는 그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 주식이 바로 성장주예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메모리 분야의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1위인 기업이고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 들어오면요 이익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주주들한테 사실 환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 뭔가 다른 쫓아오는 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R&D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주들도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따라오는 기업들과 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당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주주총회에서 해도 대부분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사실은 배당의 역사가 짧아요. 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도 배당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거지 배당의 역사는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을 많이 한 역사가 짧다. 반면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배당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애플이라든지 이런 무슨 성장 기업들, IT 기업들, 좀 어떻게 보면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고도 성장을 기대감을 모으는 이런 주식들은 이제 배당 같은 거를 뭐 거의 안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소비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100년 가까이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성장을 하진 않지만 꾸준히 어떤 전통적 산업, 그러니까 주로 소비재가 되겠죠. 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재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비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익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업이 그렇게 망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 번 이익을 주로 R&D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매년 주주들에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느 순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가 이 주식을,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목을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솔직히 2, 3년 이상 잘 안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워서 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팔고 다른 거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막 연 2%, 3%, 4% 이렇게 배당을 주니까 어느 순간 이거 주식인 걸 까먹어요. 왜냐면은 채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당을 주니까 이게 주식인가 채권인가 헷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주게 되고 주식이지만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다.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안 오르는데 그렇다고 막 급락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채권 사놨다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 채권 수익률 이상으로 배당을 해주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전통적인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기업들을 100개를 골라서 만들어 놓은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이 배당 성장주 ETF가 바로 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거래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고, 직전 평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가라고 하죠. 주가 대비 3.95%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슈드를 한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사놨다. 그러면 3.95%면 얼마냐면 거의 40만 원 정도의 배당이 연간 나온다. 근데 이 배당이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데, 3개월에 한 번씩 3.95를 주는 건 아니고 분기 배당을 해서 1년 배당이 주가의 한 거의 3.95% 정도가 줬으니까, 요즘 어때요? 우리나라 예금 금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세금 떼면 ISA 계좌에 운용을 해도 한 2% 조금 넘을까 말까거든요. 그럼 이걸 따지면 그러면은 배당으로 4% 가까이 주면 거의 2배, 예금 이자율의 2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예금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 리스크 프리 에셋이고, 이 미국 주식 그 슈드는 아무래도 주식이니까 그 주가가 원금이 움직여 버려서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거는 예금하고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인식을 안 하고 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빠지겠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금은 뭐 거의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실제로 슈드가 S&P 500 지수가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상승률이 33.7%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슈드는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막 급락장에서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막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죠?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막 올라가지고 주식이 막 시세 차익이 보면 뭐 좋긴 한데 그거는 내가 찾아야지 그 주식을 팔아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주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계속해서 분기 배당을 하니까 슈드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주보다 좀 믿을만 하다는 게 왜냐면 미국이고 역사가 오래됐고 배당을 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배당주를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100개라고 하는 종목이 그러면 한 번 딱 정해지면은 안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용사에서 이 100개라는 종목을 편입 편출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종목은 빼고 어떤 종목은 다시 집어넣고 뭐 이렇게 갖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제2의 월급을 받고 싶은데 위험 자산에는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주가 변동은 무섭고 뭐 이런 분들이 제2의 월급을 받을 때 가장 사랑하는 ETF가 찰스 슈와브 운용사가 운영하는 슈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만든 500개 종목을 ETF로 만든 것이 바로 S&P 500 ETF입니다. 그래서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공업 분야에서 400개 종목, 운수 분야에서 20개 종목,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40개 종목, 그리고 뭐 금융 분야에서 뭐 20개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5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에 편중됐다기보다는 현재 미국의 산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500개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미국 주식이 요즘 어때? 라고 얘기할 때 뭐 다우존스도 있고 나스닥도 있지만 주로 S&P 500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S&P 500은 배당주도 있지만 배당을 안 주는 성장주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ETF의 배당 수익률을 딱 보면 조금 뭐 운용 펀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6, 1.7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슈드는 막 3.95%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배당만 열심히 주는 기업을 100개를 모아놨기 때문에 걔네들은 막 배당 수익률이 3.95%나 되는데 S&P 500 ETF 같은 경우는 꼭 배당주만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산업별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걸 묶어놓다 보니까 성장주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S&P 500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올해 2025년 1월까지의 상승률은 배당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그 시세 차익이라 그러죠. 주가 올라간 것만 3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배당주만 모아놓은 슈드라고 하는 펀드는 상승률은 6%에 그쳤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성장주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주진 않죠. 거의 안 해주죠, 사실은. 그렇지만 주가가 빨리 튀어올라요. 우리가 주식 가격은 사실은 BPS에 수렴을 합니다. BPS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Book Value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에요.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을 주식 숫자로 나눈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어떤 기업을 청산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기업을 이제 청산해 버릴 때 주주들한테 한 주에 얼마씩 나눠줄 수 있냐. 이게 BPS거든요. 그러니까 BPS가 커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돈을 벌면은 배당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하니까 계속해서 BPS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요. 근데 배당주는 BPS가 빨리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배당으로 다 바깥으로 빼버리죠.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뭐 늘어는 나겠지만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나니까 주가도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을 비교하자라고 말하면 배당주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주 ETF, 예를 들면 뭐 슈드를 할까? 아니면 그냥 S&P 500을 할까? 아니면 S&P 500 ETF를 할까? 이걸 만약에 고민이시라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나는 돈이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뭐 제2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주식이지만 조금 변동성이 큰 건 너무 싫다. 이러면은 이제 배당주 ETF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난 당장 지금 무슨 뭐 현금이 내가
막 써야 될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이라 그러면 내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주가가 좀 팡팡 튀어 올라가는 거를 나는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는 건 난 싫다. 아무리 현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사실 이 상승세라고 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높았고 최근에는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오래 들어와서는 성장세가 좋지만 장기적으로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를 조금 믹스추어로 해가지고 혼합해서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 성장주 ETF는 지금 나오는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도 나올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배당을 많이 주고 어떨 땐 배당 안 주고 어떨 땐 또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배당의 역사를 보면 물론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직전 평균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3.95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에 3.95가 다 내 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우리 건너올 때 원천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 배당 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뭐 세금 부분은 차감을 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뭐 3.95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내가 얼마 투자해야지 월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받아야 될 연간 배당 금액 나누기 배당 수익률 하면 나와요.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제2의 월급을 타고 싶어. 그런데 지금 멘토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뭐 완전 안전자산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주라고 하면 역사도 깊고 주가 변동도 과거에 별로 없었고 나름대로 배당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준다 하니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제2의 월급을 300만 원 정도를 슈드 같은 배당 성장주 ETF에서 받고 싶다. 얼마 넣어놔야 되냐? 그러면 이제 3.95로 계산해 보면 1년에 우리가 300만 원씩 매달 받으려면 3,600이죠. 그럼 분자값이 3,600. 3,600 나누기 분모값은 3.95%로 해보면 0.0395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계산기상으로는 3,600만 원 나누기 0.0395 하면 얼마 나오냐면 9억 1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9억 1천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나는 매달 300만 원의 제2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금에다가 9억 1천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사실 한 달에 150만 원 나오기가 빠듯하겠죠. 근데 이제 슈드에 넣어놓으면은 300만 원 나오니까 굉장히 괜찮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과세 부분, 그 다음에 주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배당 변동보다 주가 변동이 조금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변동성이 S&P 500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는 하지만 주식이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S&P 500이나 나스닥은 데미지를 크게 입을 겁니다. 워낙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주는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아유 경기 침체 온 때가 찬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서 계좌를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냐.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으로 보자면 과거의 배당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한 9억 1천 정도를 넣어 놓으면은 제2의 월급으로 3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2억 정도 모으신 분들, 아직은 막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이 슈드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1, 2억이면 돈을 더 불려야 되잖아요. 뭐 내 집 마련을 하든 노후 준비를 하든 아직은 1, 2억이라는 게 뭐 대단한 돈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의 목표는 아니실 테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배당주를 하게 되면 두 가지잖아요. 내가 노후 생활을 하니까 배당주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비를 써야 되는 분이 있고 내가 아직 20, 30대다, 30, 40대다 그러면 이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배당 나왔어. 몇십만 원 나오는데 너무 좋다. 이러고 그냥 문화 레저에 쓰시면 이 투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배당주를 하기로 했다라고 투자하고 내가 지금 은퇴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당으로 분기 배당 받을 때마다 그걸 그만큼 뭐 그 같은 ETF를 더 산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그 금액을 인출해서 뭐 적금을 한다든지 뭐 그죠? 이렇게 뭔가 이걸 본인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만들어 놔야지 야 이거 슈드 배당 나오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걸 내 통장에 받아가지고 그냥 생활비로 써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돈 잘 쓰긴 했는데 뭐 내가 투자한 성과가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노후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사실 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신간 책을 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자, 이 책은 무조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아파트 가격을 추격 매수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언젠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불장일 때는 관심을 가졌다가 또 약간 뭐 주춤한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가졌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언젠가는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책이니까요.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떠먹여주는 TV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많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기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었던 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 한두 가지를 꼭 메모를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ou